몽골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인데 시청률 47.5%가 말이 되나요? 월드컵 결승전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목 놓아 우셨어요. 60년을 사신 분이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실수로 송출된 단 8분의 한국 영상이 몽골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영상이었기에 몽골 대통령까지 나서게 만들었을까요? 왜 몽골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열했을까요? 지금부터 울란바토르의 전대미문의 방송 사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동누리의 세상을 잇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란바토르 구경방송에서 야간 편성 담당으로 일하는 알탄채책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밤 11시 30분. 메인 서버에서 갑자기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자정부터 방송 예정이던 몽골 전통 유목 다큐멘터리 파일이 완전히 손상된 거였어요. 백업 시스템마저 먹통이었습니다. 30분 후면 방송인데 대체 프로그램을 찾을 시간이 없었죠. 저는 비상용 콘텐츠 폴더를 급하게 뒤졌습니다. 파일명에 농촌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8분짜리 영상을 발견했어요. 확인도 제대로 못한 채 송출 시스템에 올렸습니다. 11월 말 혹독한 추위에 어차피 시청자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실내에 틀어박혀 있고 저처럼 야근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자정.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어요. 안심하고 차를 마시러 갔다가 5분쯤 지나 모니터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얀 배추를 절이고 있었거든요. 자연 다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중간에 끊으면 더 이상하니까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허리 아픈 일인데도 서로 농담하며 웃고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배추 절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주머니들은 노래를 부르며 일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쉬는 시간이었어요. 마당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데 빨간 양념을 버무린 야채며 하얀 술을 서로 권하고 등을 토닥이며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몽골어는 아니었지만 화면 아래 몽골어 자막이 나왔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태어나서 시골이라곤 가본 적 없는 도시 아이였는데 왜 그 풍경이 그렇게 그리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옛날 몽골의 모습 같았거든요. 예전엔 이웃이 가족이었단다. 누가 아프면 다 같이 도왔고 양털 깎는 철엔 온 동네가 함께 일했지. 8분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어차피 새벽에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통이었는데 금세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방금 그 영상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시더니 펑펑 우세요. 저거 옛날 몽골 풀마치 같아요. 다시 보여주세요. 어느 나라예요?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죠? 전화를 받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그것도 영하 30도 추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니요. 더 놀라운 건 반응이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전화하셨는데 대부분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 전 우리 마을도 저랬어요. 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서로 돕고 살았죠. 그때가 그립네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요즘 사람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저 영상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실수로 내보낸 8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니요. 그것도 언어도 다른 외국 영상이 말입니다. 전화는 계속 걸려왔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방송국 편성국장이었습니다. 알탄 채책. 지금 무슨 일이야? 시청률 측정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건가? 새벽 시간에 35%가 나올 리가 없잖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5%라니요. 평소 새벽 시청률이 0.5%도 안 나오는 걸 생각하면 70배가 넘는 수치였거든요. 편성국장님 전화를 받고
저는 급하게 시청률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0시 정각부터 0시 8분까지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해서 35.2%를 찍고 있었습니다. 평소 새벽 시청률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편성국장님,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실제 수치가 맞아요. 지금도 재방송 요청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편성국장님은 당장 방송국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영상을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틀었습니다. 이번엔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했죠. 화면에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마을이라는 자막이 잠깐 나왔어요. 한국 영상이었던 겁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논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나왔더군요. 인상적인 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앞줄에서 힘든 일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뒤에서 모종을 나르거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바구니를 들고 어른들을 도왔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논에 빠져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는데 다들 일손을 멈추고 달려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청년도 쑥스럽게 웃으며 다시 일어섰고 한 아주머니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농사일을 하는 영상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몽골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았는데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한데 모아놓고 나눠 먹었어요. 빨간 양념에 절인 야채, 나물, 전, 하얀 술. 화면으로도 그 정겨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도시락을 깜빡한 젊은이를 보더니 당신 반찬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젊은이가 손사래를 쳐도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라는 표정으로 계속 음식을 올려주셨죠. 자막이 있어서 대화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그 마음만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방송국 시청자 센터였습니다. 알탄 채책 씨, 큰일 났어요. 서버가 다운될 것 같아요. 방송국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해요. 저는 급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새벽 1시 30분에 같은 영상을 재방송하기로 한 거죠. 원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재방송을 알리자마자 전화벨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다들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겠죠. 저도 모니터를 보며 시청률 변화를 지켜봤어요. 1시 30분이 되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0%, 45%, 결국 47.5%에서 멈췄어요. 새벽 시간대 최고 시청률 신기록이었습니다. 아니, 몽골 방송 역사상 전무한 기록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상이 끝나자마자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국으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방송국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대부분 노인분들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더군요. 경비원이 당황해서 저에게 연락했어요. 알탄 채책 씨, 지금 1층 로비에 사람들이 수십 명 모였어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영상 만든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할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잊고 있던 걸 다시 생각나게 해줘서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잖아요. 그저 실수로 잘못된 영상을 내보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시베리아에서 일하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고 했고, 어떤 할머니는 초원에서 양치던 고향 마을이 생각난다고 하셨죠. 그때 편성국장님이 도착했어요. 로비의 광경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그리고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탄 채채, 이건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야.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 편성국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실수가 몽골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방송국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시청자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울란바토르 일보였습니다. 몽골 국영 방송입니다. 어젯밤 기적의 시청률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몽골 헤럴드입니다. 그 한국 영상의 정체가 뭔가요? UBS 텔레비전입니다. 시청자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분석 좀 해주세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실수였다고 하기엔 이미 일이 너무 커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국장님이 출근하시자마자 저를 호출한 겁니다. 국장실에 들어가자 차가운 목소리가 저를 맞았어요. 알탄 채채,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검증도 안 된 외국 영상을 무단으로 송출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서버 오류로 급하게 대체 프로그램을 찾다가. 그게 변명이 됩니까? 방송은 공적 책임이 있어요. 만약 저 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죠? 국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시청률 속보입니다. 어젯밤 재방송 시청률이 전국 집계로 나왔는데 47.5%입니다. 국장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 정도 시청률은 나담 축제나 대통령 신년사 때나 나오는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몽골 청와대가 아니라 한국 청와대에서요. 순간 국장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청와대라니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건가 싶어서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 영상이 큰 화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그 영상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가능하다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날 오후, 저는 울란바토르 주재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문화 담당 영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그 영상은 한국 KBS가 제작한 농촌 다큐멘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 마을 품앗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저작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 방송사에 연락했더니 오히려 기뻐하더군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무단 송출인데도요? 한국의 품앗이 문화가 몽골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줬다는 게 놀랍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전체 프로그램을 몽골어 자막과 함께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품앗이.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영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품앗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동 교환 방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농번기에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거죠.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교환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도우면 내일 당신이 나를 돕는 식으로요. 듣고 보니 정말 몽골의 전통 공동체 문화와 비슷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식이었죠. 영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한국도 요즘은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큐를 만들어 전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몽골에서 이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총영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실수로 시작됐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몽골 사람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던 무언가를 한국의 작은 마을이 보여준 거죠. 방송국에 돌아오니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아니, 심각하다기보다는 놀라웠다고 해야 할까요? 시청자 게시판이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됐고 방송국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 시장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현상을 시 차원에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황했어요. 특별 프로그램이라니요. 하지만 국장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셨더군요. 알탄 채채, 내가 담당 PD야. 한국 문화 특집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몽골 서부 바야울기에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알탄 채책 씨죠? 우리는 카자흐계 몽골인입니다. 어젯밤 방송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그 품앗이라는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던 바로 아삽이에요. 아삽, 카자흐어로 서로 돕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에서 몽골로, 다시 카자흐 문화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어요. 그 전화는 오후 6시경에 왔어요. 소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바트바야르입니다. 73세고요. 어젯밤 그 영상을 봤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시청자 연락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트바야르 할아버지의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품앗이를 직접 봤거든요. 1970년대에 한국에서요? 몽골 사람이요? 네. 광부로 일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에서 3년간. 저는 즉시 만나자고 했어요. 1시간 후 방송국 로비에서 바트바야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작은 키에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낡은 가방에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들이에요.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었어요. 헬멧을 쓰고 있는 젊은 바트바야르의 모습.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973년 김장하는 날이에요.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가 김치 담그는 거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온 동네가 나와서 함께 하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배추를 절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젊은 바트바야르 할아버지도 보였죠. 그때가 참 좋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거든요. 김치 담그고 함께 먹고 술도 마시고 어젯밤 영상을 보니까 그때가 그대로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김치 맛이 아니라 정의 맛을요.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1970년대 한국은 지금과 달랐을 텐데 그 시절 몽골 청년이 경험한 한국의 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광산에서 일하는 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거든요. 아프면 약 사다 주고 명절이면 집에 초대해주고 제가 몽골 음식 만들어주면 또 신기해하며 드시고 할아버지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복을 입은 한국 할머니와 몽골 전통 옷을 입은 젊은 바트바야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제 한국 어머니세요. 박금순 할머니. 아들이 없으셔서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셨어요. 제가 몽골로 돌아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트야, 고향 가서도 정 잊지 마라. 사람은 정으로 사는 거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젯밤 영상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요. 단순히 농촌 풍경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정을 다시 본 거였어요. 할아버지, 혹시 그 박금순 할머니와 지금도 연락하세요? 아니요. 주소를 잃어버렸거든요. 편지를 몇 번 썼는데 답이 없어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국 방송국에 연락해 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요? 하지만 50년이나 지났는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젯밤 일만 봐도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한국 KBS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바트바야르 할아버지 이야기와 박금순 할머니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답이 올까 반신반의했는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KBS 추적 60분 팀입니다. 바트바야르 씨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박금순 할머니를 찾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이 급속도로 진전됐어요. KBS 팀이 경상북도 문경 지역을 샅샅이 뒤진 결과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박금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89세이시고 아직 건강하세요. 바트바야르 씨 이야기를 하니까 펑펑 우시더군요. 몽골 아들이 그리웠다고 하십니다. 저는 바로 바트바야르 할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살아계세요?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고요? 네. 할아버지.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KBS에서 두 분의 재회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할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합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몽골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바트바야르 씨의 한국 방문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재회가 아니라 한몽 문화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내보낸 8분짜리 영상이 이제 두 나라 대통령까지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바트바야르 할아버지가 방송국에 오셨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몽골 전통 선물을 들고 계셨죠. 알탄체책 씨 덕분에 5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실수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하늘이 내린 선물이에요. 할아버지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몽골 전통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몽골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죠. 알탄체책 씨가 제 딸이라면 이걸 물려줬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었어요. 단순한 방송사고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이야.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바트바야르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 후, 저는 KBS로부터 영상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에서의 첫 만남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출구를 나서고 계셨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휠체어를 탄 작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89세의 박금순 할머니였어요. 5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바트야. 할머니가 몽골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할아버지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공항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50년 동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바트야 맞네. 많이 늙었구나. 그래도 눈은 그대로야. 두 분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제가 실수로 틀어놓은 8분짜리 영상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니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50년 동안 바트바야르 할아버지를 위해 김치를 담가두셨던 거예요. 매년 김장철이면 몽골 아들 목까지 담그셨다고 했습니다. 바트야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그래서 매년 김치를 담가뒀지. 너무 늦게 왔네.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바트바야르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김치를 한 젓가락 드시더니 펑펑 우셨어요. 맛이 똑같아요. 50년 전 그 맛 그대로예요. 어머니 손맛이에요. KBS에서 보내온 영상에는 두 분이 함께 김장을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89세와 73세, 두 분 다 손놀림이 느렸지만 그 정성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바트야, 손 좀 봐. 거칠어졌네. 고생 많이 했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정신으로 살았거든요. 사람은 정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어루만지는 모습에 저는 또 울컥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 한국 KBS에서 방송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전체가 감동했어요. 시청률 30%를 넘겼고 온라인에는 응원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몽골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보내겠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트바야르 할아버지의 한국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몽골 전역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울란바토르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우리 남편도 1960년대에 북한에서 일했는데 그때 김치 먹어봤대요. 너무 그립다고 해요. 바양옹고르에서는 80대 할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1950년대에 중국에서 조선족들과 함께 일했는데 그들이 만든 김치가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품앗이 문화가 몽골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던 정의 문화를 다시 일깨워준 거였어요. 그때 정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직접 나선 거예요. 바트바야르 씨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몽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전역에 김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일주일 후 바트바야르 할아버지가 몽골로 돌아오셨어요. 공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박금순 할머니가 담가주신 김치통을 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의예요.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나이도 넘어서는 게 정입니다. 우리 몽골에도 이런 정이 있었어요. 다시 찾아야 해요. 공항에서 즉석 시식회가 열렸어요. 할머니가 담가주신 김치를 사람들이 나눠 먹었는데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이 정의 맛이구나. 맵긴 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지?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서 나눠 먹자.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바트바야르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김치 만들기 모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울란바토르 시내 아파트 단지마다 주민들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한국 영사관에서 요리사를 파견해 가르쳐줬어요. 더 놀라운 건 김치뿐만 아니라 몽골 전통 공동체 문화도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음식을 해먹고 이웃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바양올기의 카자흐계 주민들도 연락해왔어요. 우리도 김치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전통 음식도 나누어 드리고 싶고요. 호브드의 한 유목민 가족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TV에서 본 한국 마을이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옛날 몽골 같았어요. 서로 돕고 나누며 사는 그런 마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한 달 만에 몽골 전체가 변하고 있었어요. 바트바야르 할아버지는 각지를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항상 같았어요. 정으로 사는 인생.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 8분짜리 영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며 잃어버린 공동체의 따뜻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트바야르 할아버지가 돌아온 지 한 달 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몽골 대통령이 직접 방송국을 방문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대통령께서 국영방송을 방문하십니다. 알탄 채책 PD님과 면담을 원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저를 만나겠다고요? 저는 그저 실수로 영상을 틀어놓은 사람일 뿐인데요. 다음 날 아침, 방송국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알탄 채책 씨죠? 몽골을 바꾼 분이시네요. 대통령님, 저는 그냥 실수를.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가 기적을 만들어내죠. 당신의 그 실수 덕분에 우리가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게 됐어요. 대통령은 방송 조정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오늘부터 몽골 전역의 이웃사랑 운동을 시작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정해 날로 지정하고 모든 지역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열겠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실수로 틀어놓은 8분짜리 영상이 정부 정책까지 바꾼 거예요. 대통령님과의 면담이 끝난 후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정의 실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르안에서는 70대 할머니가 혼자 사는 이웃들을 위해 매일 김치찌개를 끓여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김치찌개 나눠 먹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에르데네트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매주 김장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치만 담갔는데 이제는 몽골 전통 음식도 함께 만들어 나눠 먹고 있었어요. 김치 담그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예전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가족 같아요. 초이발산에서는 한국 영사관의 도움으로 정식 김치 교실이 열렸어요. 매주 50명씩 참가해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울란바토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김치 만들기를 정규 수업으로 채택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드리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김치 드시더니 우셨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맛있어서 우신 줄 알았는데 기뻐서 우신 거래요. 오랫동안 이런 걸 못 먹어봤다고 하시면서요. 방송국에도 매일 감사 편지가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호브드에 사는 12살 소녀 오윤이 보낸 편지였어요. 언니에게.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둘이 살아요. 할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셨는데 김치 만들기 모임에 나가시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웃으세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도 담그고 몽골 음식도 만들어서 나눠 드세요. 저도 같이 배워서 이제 김치를 잘 담가요. 언니가 틀어준 그 영상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행복해지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울었어요. 제가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다니요. 그런데 이 현상은 몽골을 넘어 해외로도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도 몽골계 민족이에요. 그 영상과 바트바야르 할아버지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화 교류를 해보고 싶은데요.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에서도 편지가 왔어요. 몽골의 정 문화가 국경을 넘어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부랴티아에도 몽골계 주민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심지어 미국의 몽골계 이민자들도 연락해왔습니다. LA 몽골인회입니다. 고국의 아름다운 변화 소식을 듣고 감동했어요. 여기서도 정의 문화를 실천하고 싶어요. 6개월 만에 몽골에서 시작된 정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각국의 몽골계 주민들이 고국의 변화에 감동받아 자신들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정식 제안이 왔어요. 몽골의 정 문화 확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몽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매년 정의 날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유네스코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몽골의 정 문화 복원 사례를 세계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새벽에 실수로 틀어놓은 8분짜리 영상이 이제 유네스코까지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해 11월 첫 번째 정의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렸어요. 울란바토르 수우바타르 광장에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었죠. 한국 김치, 몽골 전통 음식, 각 지역의 특산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바트바야르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남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 힘이에요. 행사가 끝날 무렵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알탄체책 PD님, 1년 전 그 실수를 후회하시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실수였어요. 아니, 이제는 실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진짜 기적은 2년 후에 찾아왔어요. UN 본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UN 문화다양성위원회입니다. 몽골의 정 문화복원 사례를 올해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기조연설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알탄체책 PD님을 뉴욕으로 초청하고 싶은데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UN에서 저를 초청한다고요? 그 작은 실수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례가 된 거였어요. 뉴욕행 비행기에서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몽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통계로만 봐도 놀라웠습니다. 이웃 간 교류 빈도가 300% 증가했고 노인층 우울증은 40% 감소했으며 전국 아파트 단지의 85%에서 정기적인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거리가 밝아졌고 웃음소리가 늘었고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UN 본부에 도착했을 때 193개국 대표들이 모인 대회의실의 규모에 압도됐어요. 제가 여기서 몽골의 이야기를 전한다니요. 연설을 시작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2년 전만 해도 평범한 방송국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난 작은 실수가 제 나라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날 밤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렸어요. 8분짜리 영상, 47.5%의 시청률, 바트바야르 할아버지와 박금순 할머니의 5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전국으로 번져간 정의 물결까지. 중요한 건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몽골이 증명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와 자신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삽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몽골의 사례를 보고 이를 현대적으로 되살리고 싶어요. 키르기스스탄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샤르라는 공동체 문화가 있거든요. 이제는 도시에서 사라졌지만 다시 살려보고 싶어요. 심지어 서구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독일의 도시들도 이웃 간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가 심각해요. 몽골의 정 문화를 참고해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보겠어요. 그날 저녁
유엔에서 특별 만찬이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몽골의 사례에 영감을 받아 유엔 차원에서 세계 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각국의 전통적 공동체 문화를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실수로 틀어놓은 8분짜리 영상이 이제 유엔 프로젝트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뉴욕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놀라운 소식들을 접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몽골의 정 문화를 배우려는 방문단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 문화를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독일의 베를린시에서는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싶다고 했고,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는 빈민가 공동체 문화 개선에 적용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바트바야르 할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이제 83세가 되신 할아버지는 몽골의 정 문화 홍보대사가 되셨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시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알탄 체체가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뭔데요? 할아버지? 박금순 어머니를 몽골로 모시고 싶어. 우리 고향을 보여드리고 싶거든. 그렇게 해서 89세의 박금순 할머니가 몽골을 방문하게 됐어요. 공항에는 수천 명의 몽골인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몽골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우리 바트야가 그리워할 만하네.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몽골 전역을 다니시며 사람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셨어요. 어느 곳을 가셔도 환영 인파가 몰렸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촌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유목민 가족들이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환영 의식을 준비했더군요. 한 할머니가 전통 몽골 복장을 입고 말젖수를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먼 나라에서 오신 어머니,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았어요. 이제 당신도 우리 가족이에요. 박금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답하셨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같네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날 밤, 게르 안에서 즉석 잔치가 벌어졌어요. 몽골 전통 음식과 한국 김치가 한자리에 모였고, 몽골 민요와 한국 아리랑이 어우러졌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시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건강하세요.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박금순 할머니가 편안히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몽골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에는 바트바야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몽골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두 나라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몽골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울란바토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민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김치찌개, 만두, 몽골 전통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다르안의 한 노인요양원에서는 젊은 봉사자들이 매주 찾아와 어르신들과 함께 김치를 담가요.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죠. 에르데네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키운 배추로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드려요. 작은 손으로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바양옹골의 유목민 가족들은 도시로 나온 젊은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예 모임을 열어요. 고향의 따뜻함을 잊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몽골의 정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어요. 도쿄의 한 지역에서는 몽골식 이웃사랑 모임이 고령화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됐어요. 베를린에서는 터키계 이민자들과 독일인들이 함께하는 정예 모임이 문화 통합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죠. 상파울루의 빈민가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고 있고, 시드니의 한국계 이민자들은 현지인들과 함께 김치 만들기 모임을 통해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려요. 2023년 11월 23일 새벽, 혼자 앉아있던 송출실에서의 그 순간을요. 8분의 실수가 만든 3년의 기적.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게 실수였느냐 운명이었느냐가 아니에요. 그 작은 계기가 사람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따뜻함을 깨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이웃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김치 담갔는데 좀 드세요. 만두 빚었는데 함께 드실래요?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시작되겠죠. 제 책상 위에는 지금도 편지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감사의 편지들, 그리고 새로운 정의 실천 사례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여러 나라 아이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그림, 손을 잡고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그림들. 아래엔 삐뚤한 글씨로 정이라고 쓰여 있죠. 아이들이 아는 정. 그게 미래를 바꿀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나 큰 돈이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과 정성,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치 한 포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가 만든 영원한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울란바토르의 알탄 채책 씨가 들려준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꼭 공유해 주세요. 한국인의 정이 만든 이 아름다운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